안녕하세요, WS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역삼동에 위치한 특허법인 테헤란이라는 곳의 인테리어인데요. 전체적인 공사 완료 사진하고 요렇게 공사 전의 3D 시안, 평면 배치, 그리고 공사 시작 전이랑 공사 중에 필요한 이런 3D까지 같이 한번 보면서 공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현장은 저희가 세 번째 진행하는 현장이거든요. 이 법무법인 변리사님하고 처음 개원하실 때부터 지금 증축 확장을 3번 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도 한 번 더 추가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 현장이 150평 규모고요. 추가로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셔서 130평 정도로 사무실이 하나 더 있어요. 특허법인 중에는 규모가 있는 사무실이죠. 저희하고 처음 공사를 하실 때는 규모가 그때 한 30평, 40평 정도였는데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는 사무실이죠. 우선 로비부터 보시면 이쪽 출입구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안내 데스크가 있고요. 안내 데스크에서 왼쪽으로 가면 사무공간, 우측으로 가면 접견실, 회의실, 변리사실들이 이렇게 창 쪽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구조인데 평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주출입구를 자동문을 열고 들어와서 도면상 안내 데스크의 우측과 뒤편은 사무공간, 좌측은 접견실과 회의실들, 그리고 창가를 변호사실, 변리사실들이 채우고 있는 형태인데 특허법인, 법무법인들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뭐 요런 형태 말고도 한쪽 전체를 사무공간으로 두고 중앙에 회의실이나 접견실, 휴게실이 위치하고 한쪽으로 또 이제 변호사실들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건물의 컨디션, 뭐 이렇게 난방이나 채광이나 환기 등을 고려해서 배치를 잡고요. 이런 배치는 각 회사마다 요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배치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배치를 3D로 보면 요건 이제 공사 전에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3D를 그린 거죠. 근데 이런 3D가 있어야 견적을 뽑을 수가 있어요. 물량 계산이나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 3D를 가지고 공사한 게 이런 모습인 거죠. 이런 상업시설이나 사무공간의 특성상 이게 일반 주택하고 다르게 차후에 이제 원상복구나 소방시설, 뭐 방염, 스프링쿨러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설계하고 시공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거 인테리어하고 약간 좀 다른 개념도 있고 뭐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바닥은 기존 바닥을 재사용해서 시공을 했고요. 부분적으로 이 출입구 쪽에는 바닥에 좀 훼손이 많이 돼서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하고 같은 카페 타일을 구해서 이 출입구 부분은 새로 시공을 했고요. 천정은 기존 천정 상태가 좀 이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천정은 기존에 이렇게 시스템 이쪽 이제 환기하고 냉난방이 되는 천정 시스템 천정에 형광등과 텍스 마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 천정을 다 한 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로비하고 이쪽 회의실 천정은 저희가 새로 마감을 해서 조명 라인을 새로 설치를 했고요. 사무실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보통 사진 찍는 게 사실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준공 청소를 하고 어느 정도 뭐 번아웃을 한다거나 이사 일정이 좀 정해져 있어서 뭐 한 일주일 정도 텀이 있거나 좀 이런 좀 여유가 있는데 사무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준공 청소가 끝나고 바로 다음날 이삿짐이 바로 들어오고 한 2, 3일 안에 거의 사무실을 사용할 정도로 상당히 좀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공사 끝나고 바로 다다음 날 바로 이제 집기 들어오고 화분 좀 치우고 이런 식으로 하고 바로 사진을 찍은 건데 그래서 천정이 지금 아직 좀 덜 말랐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난방에 돌고 하면은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요런 부분 이제 그 경계선이 이제 팽팽해져서 요런 선들은 안 보이고요. 이 천정 공사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되고 공사 중간에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천정에 도배 마감이나 페인트 마감을 할 경우에 텍스를 치지 않고 석고를 바로 투피를 치거든요. 두 겹을 치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이렇게 텍스 마감이 돼 있는 상태에서 석고를 한 번 더 취부하고 도배 마감을 하거나
뭐 여건에 따라서 2번 칠 때도 있어요. 천정을 2번 치는 경우도 있는데, 벽은 기본이 양쪽으로 석고 2P가 기본이고요. 천정 같은 경우에는 천정의 구조에 따라서 1P를 치거나 2P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이 석고 위에다 그냥 면작업만 하고 도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점이, 기존의 텍스 마감일 경우에는 이 석고 하나하나를 제거하고 위에서 점검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이제 도배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구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뭐 도배를 찢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 부분에 하자가 생겨서 이쪽 점검구를 이용해서 사람이 이렇게 넘어가는 작업이라고 치면요, 이렇게 지금 석고 원피가 쳐 있거나 이런 점검구에 보강이 안 돼 있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텍스만 있을 경우에는 이게 힘을 전혀 못 받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여기 천정이 무너지거나 이 점검구 부분에서 힘을 못 받아서 이게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때문에 무조건 기존 천정에 석고 치부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도배 마감을 해야지, 그냥 텍스 위에다 도배 마감을 해버리면 이런 부분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점검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꼭 공사 전이나 공사 중에 어떻게 천정 마감이 진행을 되는지, 이 최종 마감이 도배냐 페인트냐 뭐 이런 것보다도 이 안쪽에 차후에 점검이나 뭐 이런 내국성들이 확보가 돼 있는지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텍스 마감인 경우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요 텍스를 띄어내면 돼요. 요건 이제 T바로 돼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얹어져 있는 형태인데, 이거 그냥 위로 들면은 이 부분이 그냥 열리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도배 마감이 돼 있다, 그럼 도배를 찍고 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점검구를 만들어줘야 돼요. 점검구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인데, 이 천정이 힘이 없다라고 하면은 너무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이런 변리사실과 사무공간은 기존 조명도 사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운라이트를 추가로 설치를 해줬어요. 물론 천정을 다 새로 치고 조명을 다 새로 디자인에 맞춰서 넣어주면 좋겠지만, 이게 차후에 원상복구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환기라인과 이런 스프링쿨러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해줘야 공사비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 살리고 어디까지 신설을 할지를 클라이언트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각 변리사실인데, 변호사실의 사이즈는 이 가구 사이즈를 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변호사실은 사이즈가 몇이어야 돼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현장의 이런 창가, 이런 창문 사이즈, 라지에이터의 위치, 책상 사이즈, 나중에 여기 들어가는 집기류들을 좀 고려를 해서 요 방 사이즈를 결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변호사님들이 사용하시는 책상 사이즈가 1600에서 1800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사람이 통행하고 수납장이 들어가는 걸 고려하고, 앞쪽에 사이즈를 위자를 놓는 사이즈로 갈지 아니면 티테이블 사이즈로 갈지, 책상이 이렇게 벽을 보고 가는 사이즈로 갈지, 요걸 정해서 이 실의 규모가 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2600에 3000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현장 여건이나 요구 조건에 따라서 이게 조절을 하게 돼요. 답답해 보이는 거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통 이 사무공간 쪽을 이렇게 유리 칸막이로 마감을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죠. 그리고 이번 현장은 좀 특이하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무공간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요구 조건 중에 하나가 외부 손님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사무공간이 어느 정도 오픈된 형태를 원하셨고, 접견실이 로비 쪽에 위치해서 좀 이렇게 개방감 있는 형태를 원하셨어요. 회의실까지 이렇게 개방돼서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도록. 기존 안에는 이쪽 이 소파 뒤쪽으로 해서 금속 프레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책장이나 약간 진열장을 놓을 계획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걸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공사 중간에 굳이 없어도 이렇게 오히려 개방감 있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요거는 제외를 했고요. 이쪽도 공사 완공 후에는 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여기 이제 수납장을 놓고 약간 탕비 공간처럼 사용하는 계획에서 깔끔하게 TV만 설치하는 방법으로 변경이 됐고, 탕비 공간을 이렇게 약간 버려지는 공간에 그냥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로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회의실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외부 채광도 들어올 수 있게 전체에 프레임 없는 유리 칸막이로 진행을 했고,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이렇게 우드 블라인드를 설치해서 시선을 차단할 수 있게 해줬고요.
이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가 강화 유리로 되어 있는데 뭐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지금 이렇게 프레임 안에 있는 유리와 통유리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의 강화 유리 두께가 달라요. 그러니까 간혹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이런 칸막이 유리를 막 5T, 심한 경우는 제가 3T도 본 적도 있거든요. 5T 뭐 이렇게 좀 얇은 걸 사용하다 보면 이 유리가 문 열고 닫을 때 이 압력 때문에 이렇게 막 출렁거리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엔 사람이 기댔을 때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프레임 안에 있는 유리는 8T 이상을 사용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유리끼리 통유리로 되어 있는 경우는 최소 12T는 사용을 해줘야 사람이 혹시나 기대거나 문을 열고 닫았을 때 이런 데 내구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런 유리 두께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간혹 이런 걸 이제 5T 뭐 이런 경우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위험하죠. 그리고 유리 난간 같은 경우에도 난간 때 힘을 받는 부분이나 안전이 중요한 부분들은 그래도 최소 12T 이상은 사용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유리의 두께를 구분해서 사용해 주는 게 좋죠. 회의실 같은 경우는 전면은 컬러 유리를 사용해서 보드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여기 같은 경우 천정이 좀 형태가 특이하죠. 이거는 저희가 일부러 디자인을 위해서 이렇게 꺾어 내린 게 아니고 기존의 천정 마감을 그냥 활용을 했어요. 이렇게 천정이 기존에 이렇게 꺾여 있었는데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막지 않고 천정 형태를 재사용해서 일부러 좀 디자인을 해준 듯한 느낌을 살렸죠. 이렇게 건물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이 11층 이상일 때는 항상 방염이랑 이런 스프링클러 소방 쪽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간혹 뭐 이런 거를 제대로 안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1, 2년 후에 소방 검사가 오거나 하면은 무조건 체크가 되는 부분이라서 꼭 공사 완료 후에 소방 점검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죠. 여기는 대표 변리사님, 여기가 전체적인 사무공간의 모습이에요. 네, 좀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전에 공사했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정확한 내용은 저희 WS 디자인 블로그에 보시면 공사 내용이랑 뭐 이렇게 진행됐던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올려놨거든요. 앞으로도 저희가 작업했던 현장에 대해서 이전에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진만 찍어서 이런 영상 자료가 없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현장들은 좀 이렇게 공사 중이나 공사 후에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업데이트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